안녕하세요. 불탕지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가지 투자 기법 중 하나인 가치 투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PER 낮은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치 투자라는 게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의 차트를 그리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ER 낮은 게 아니고 지금의 PER이 몇이건 간에 앞으로 매 분기 실적 발표마다 PER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기업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한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로 들기 딱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핫한 시젠. 시젠 하니까 我没有 시젠 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중국어인데 나 시간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워는 나, 메이오는 없다. 아니다. 뭐 부정의 말입니다. 시젠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워메오 시젠. 아무튼 짤막한 중국어 시간이었고요. 자꾸 시젠 하니까 시젠이 떠오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젠 이 시즌이 왜 오를까?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단키트 대장주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진단키트가 더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아서 오르나 보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오는데 좋을 거다 라고만 생각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디까지가 적정 가격인가를 예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 워렌 버핏 아저씨께서 하고 계시는 가치 투자, PER로 예측하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하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것보다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8월 7일 금요일 오늘 날짜 시즌 차트와 실적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ER과 EPS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이 영상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사전적 정의로 설명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계산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기순이익 보이시죠? 최근 1년치인 4개 분기의 단기순이익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1분기까지 발표가 된 시점이고, 곧 다음 주 금요일 14일에 시즌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건데요. 여기 1분기, 19년도 4분기, 3분기, 2분기를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하면 1년치의 단기순이익 총합이 나오는데요. 333억, 337억 더하기 57억 더하기 59억 더하기 102억, 555억이 나옵니다. 단기순이익의 뜻은 알고 계시죠? 재료비, 인건비, 세금 뭐 이런 거 다 떼고 순수 남은 돈인데요. 이 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기 아래는 항상 높은 배당, 일정한 배당을 해주는 금융주의 하나인 신한금융, 그리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인데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 19년도에 신한금융은 25.97%가 배당금 총액이었고요. 삼성전자는 44.7%였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9.75%, 267억 원에 9.75%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고, 한 주당 배당을 100%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바로 여기 EPS입니다. EPS 계산법은 최근 4분기 4개 분기 단기순이익 합 나누기 총 주식수입니다. 단기순이익을 왜 총 주식수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숫자를 좀 낮춰서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사과라는 기업이 있고요. 총 주식수는 2입니다. 순이익이 1,000원이고 총 주식수 2로 나눠주면 한 주당 5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사과의 EPS는 500원이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기순이익에서 총 주식수로 왜 나누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555억 나누기 여기 총 상장 주식수 2623만 4020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나눌 때 0.26243 20주는 절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2115. 그럼 자료에 나온 여기 EPS 2109원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 이유는 자료의 당기순이익 수치가 천만 단위 올림 수치라서 그런 것입니다. 1분기 EPS는 구했고 2분기 예상 실적의 EPS를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2분기 컨센서스 자료인데요.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는 증권사마다 예상치를 내놓은 평균치입니다. 그럼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키트가 많이 팔려서 아마 이 컨센을 상회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 수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직전 연도 대비, 전분기 대비 너무나도 높은데도 이것을 상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컨센을 상회할 거라는 분석은 제외시키고 여기 작성된 당기순이익 예상치를 가지고 2분기까지 EPS를 산출해 보면 여기 4개 분기의 합이었던 555억 원에서 19년 2분기 202억을 빼고 1236억 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4개 분기의 당기순이익 합이 되겠죠? 그러면 555에서 빼기 102억 원 더하기 1236억 그럼 1689억 원 나누기 총 주식수는 6438원이라는 E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치 투자를 하려면 PER을 보라는 워렌 버핏 아저씨의 말씀에 따라 PER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에서 EPS를 나눠주면 PER 값이 나오는데요. 오늘자 시즌의 주가 31만 2,200원입니다. 그럼 31만 2,200원 나누기 1분기까지 EPS 2,115원 을 나눠주면 147.6이 나옵니다. 그럼 2분기까지의 PER은 아까 계산해둔 6,438원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31만 2,200원 나누기 6,438원 48.4 PER이 147.6에서 4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31만 2,200원의 가격으로 시젠 주가가 계속 실적 발표 날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적 발표 후의 PER은 48.4인 것입니다. 이런 예상은 4, 5, 6월 수출 관세청 자료가 나오면서 6월 말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6월 말 시점에 시젠의 주가는 차트를 보시면 11만원 선이었습니다. 여기 7월 3일 상승이 나오기 전 7월 2일 2일자 종가 11만 3,300원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11만 3,300원 나누기 2,115원 PER은 53.5입니다. 그리고 2분기 예상 EPS로 계산을 하면 11만 3,300 나누기 6,438원은 17.5가 나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단순히 횡보가 길어졌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는 기형이를 그릴 것이다. 헤드앤숄더가 나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때부터 계속 오른 이유가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올랐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을 갖고 백신이라든지 임상 3상 성공한 신약이라든지가 아니고 실제 판매액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실적이 그대로 반영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PER이 17.5로 낮아졌으니까 이 기업의 평균 PER이 30에서 40대다 라고 기준을 잡은 투자자분께서는 예를 들어 PER이 17.5의 2배인 35가 적정 가격이다 라고 했으면 11만 3,300원의 2배인 22만 6,600원까지 매수하는 건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상값이 언제 넘어가냐면 7월 29일에 초과를 합니다. 그럼 이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148이라는 PER은 높다고 봐야 할까요? 낮다고 봐야 할까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처럼만 나온다면 지금의 이 148의 PER은 48.4가 됩니다. 여러분은 시즌의 적정 PER이 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건 각자가 기준을 잡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면 여기 PER 가장 낮았을 때는 19.5입니다. 높았을 때는 최근 1분기 52.6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키트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고 백신은 내년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1분기 때의 52를 적정 수치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31만 2,200원 대 48.4는 우리가 구하려는 X값 대 52라고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31만 2,200원 곱하기 52 나누기 48.4는 33만 5,421원, X값은 33만 5,421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젠의 적정 PER이 52이다 라고 기준을 세우신 분은 적정 가격이 33만 5,421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가격까지 오를까요? 내릴까요? 시장에서 적정 PER이 52가 넘는다라고 하면 오르겠고 52보다 낮게 가치를 매긴다면 내려가겠고요. 한 발 더 나아가 문제는 3분기입니다. 3분기를 간과할 수 없죠. 3분기의 실적을 어떻게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만약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데 실적이 2분기처럼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2분기 당기순이익 1236억 원을 두 번 더해주고 이게 2, 3분기입니다. 1236억 원 더하기 1236 더하기 337억 원을 더해주고 57억 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866억 원 나누기 총 주식수 0.26234 3분기 예상치 EPS는 1924원입니다. 그럼 시즌의 현재 주가 31만 2,200원에 1924원을 나눠주면 PER이 28.5가 됩니다. 만약에 28.5의 2배가 57이 시즌의 적정 PER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3분기 실적을 반영한 시즌의 주가 가치는 31만 2,200원의 2배인 62만 4,400원 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멀지 않은 3개월 뒤의 예상이고 현재 매매를 하신다면 3개월에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3개월보다 빠른 시일에 이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3분기 실적이 2분기와 비슷하고 3분기의 시즌 적정 PER이 57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3분기의 실적이 2분기와 비슷하다면 적정 PER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워렌 버핏 아저씨는 아마 예상치 작성을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셔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서 주주가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상치대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잘 나와서 주가는 오르고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몇 개월 만에 끝났다면 이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시즌을 바라볼 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어느 정도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